춘자야, 너 요즘 왜 그렇게 한숨이 깊어? 에이, 곧 환갑인데 내 팔자는 여태도 지지리도 복이 없네 싶어서 그래. 팔자 탓은 그만해. 나도 예전엔 그러다 명리학 배워서 살맛 달라졌어. 명리야? 점쟁이들이나 보는 거 아니었어. 점이 아니라 지도라니까. 내가 어디로 가면 덜 미끄러지는지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거야. 정말 그게 내 팔자도 바꿔줄 수 있을까? 팔자를 바꾸는 건 우리지만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는 알려주더라니까. 오늘 카페에서 강연한다는데 같이 갈래? 그래, 한 번쯤 들어보자. 혹시 알아? 내 남은 인생 로또라도 당첨될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62세의 명리학자 정민철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허리에서 신호가 오기도 하고 아침마다 무릎이 잠깐 삐걱거리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는 어린 시절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던 설렘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설렘을 품은 채 평생 붙잡아온 명리학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어느 낡은 사랑방에 아랫목을 펴두고 차 한 잔 앞에 두었다 생각하시고 편안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속내부터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겨울이면 집 마당에 쌓인 눈을 포대자루에 담아 언덕 아래 내다 버리느라 숨이 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그때만 해도 제 꿈은 음악 평론가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명동 음반 가게를 뒤지고 밤샘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털어 수입 레코드를 모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도서관 서가 한 켠에서 낡은 명리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가늘고 오래된 종이에서 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호기심에 한 장 넘겼는데 연월일시 내 기둥에 팔자 8글자를 세워 사람의 흐름을 읽는다는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음악과 명리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대 청춘에게 명리학은 만만한 벗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마음의 글자 몇 개면 내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서른 즈음 한 노명리학자를 만난 일이 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제 팔자의 목과 화 기운이 강하니 스스로 불꽃처럼 시도하고 부딪히기를 좋아할 것이라 하면서도 동시에 오랫동안 타오르려면 땔감을 가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가르침이야말로 제가 오늘까지 명리를 붙들 수 있었던 첫 이정표였습니다. 결국 삶을 움직이는 것은 나 자신이며 사주는 그저 내 마음의 핸들을 잡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지도 한 장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지요. 젊은 날 저는 그 지도를 떠올릴 겨를도 없이 무모한 도전을 벌이곤 했습니다. 25살엔 친구 셋과 기획사를 차렸다가 겨우 여름 한철도 넘기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빚이 3년 동안 제 발목을 잡았고 종종 새벽마다 내가 왜 이런 팔자로 태어났을까 자책하곤 했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시기에 제 사주를 또렷이 들여다보며 무엇을 해도 처음엔 크게 벌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기질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나니 방법이 보였습니다. 일을 전보다 작게 시작하고 먼저 경험이 있는 이들과 손을 잡으며 목과 화의 열정을 토 기운처럼 차분하게 다져보자는 결심이 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실패 곡선을 조금씩 꺾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20살 안팎 젊은 친구들이 선택지가 너무 많아 아무것도 고르기 어렵다고 푸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백화점 진열장을 떠올려 보면 한 가지 옷을 고르는데도 마음이 복잡해지지요. 하물며 전공, 직업, 결혼, 노후 준비까지 고르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너 안에 이미 자질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수 기운이 흐르는 아이는 어디서든 변화를 흡수하며 성장하고 토 기운이 두드러진 아이는 한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실함으로 길을 냅니다. 목, 화, 금, 수, 토 5 기운이 저마다 다르니 성공의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름을 발견하고 내 걸음에 맞는 신발끈을 묶어주는 일입니다. 그 역할을 명리가 돕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가능성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이제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앞서기 때문이지요.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저를 찾아왔던 한 중년 남성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큰 부자가 될 팔자라는 말을 듣고 모든 재산을 한 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제게 와서는 팔자대로 산 건데 왜 실패했냐고 울분을 토했지요. 저는 그의 사주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확실히 재물의 흐름이 좋은 편이었지만 동시에 경자년과 신축년처럼 금 기운이 강한 해엔 약한 목화가 제대로 뻗지 못해 손재가 생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재물 운이 강하다는 건 씨앗이 좋다는 뜻일 뿐 물 주고 잡초 뽑는 일은 여전히 당신 몫입니다. 팔자에 없는 파종을 욕심내면 좋던 땅도 금세 메말라요. 그는 이후 위험한 투자 대신 자신이 오래 몸담았던 용접 기술을 살려 소형 설비 회사를 차렸고 꾸준히 매출을 쌓아 새해 만에 빚을 모두 털고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팔자가 부자라고 그냥 부자가 되는 법은 없다는 걸 몸소 증명한 셈입니다. 사주를 이루는 팔자 8글자 이야기를 더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연월일 씨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짝을 이룬 네 기둥으로 천간 10자와 지지 12자를 조합해 만들어집니다. 이 8글자 조합이 130만 가지에 이르니 사실상 같은 시공간에 태어나도 완전히 같은 삶은 탄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명리를 연구할수록 인간은 우주가 빚은 작은 세계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8글자마다 우주적 질서가 압축돼 있으니 팔자를 이해하는 건 곧 내 안에 숨은 별자리 지도를 읽는 셈이지요. 다만 별이 길을 비춰도 땅을 걷는 건 두 발이라는 사실, 그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년 이야기로 건너가 볼까요? 저는 쉰을 넘기며 앞으로 남은 시간이 과거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의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팝상 위 영양학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계적입니다. 제 어머니가 90을 넘겨 제사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80 이후에도 품위를 지킬 준비를 해야겠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년을 70 중반부터라 가정하고 4가지 기둥을 쌓았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새벽 5시면 집 뒤편 작은 산책로를 걷습니다. 겨울이면 호흡이 차지만 서서히 몸을 덮이다 보면 뒷덜미로 올라오는 햇살에 눈길이 저절로 머물지요. 이 시간은 심장 근육뿐 아니라 마음 근육도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걷고 돌아오면 아내가 끓여둔 들깨, 미역국에 현미밥 한 그릇을 천천히 씹습니다. 몸이 밭이라면 밭을 돌보는 첫 작업이 바로 식단과 운동입니다. 둘째는 노동 가치입니다. 저는 대학 강단을 내려오며 배운 것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평생교육원, 주민센터, 작은 마을 도서관까지 마다 않고 찾아갑니다. 강의료는 많지 않지만 강의를 준비하며 새로운 사례를 연구하고 듣는 분들의 삶을 기록하다 보면 제 공부가 더욱 깊어집니다. 가끔 나이 들어 무슨 일을 또 시작하겠냐며 한숨 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때 노동은 돈벌이만이 아니다. 내 숨을 지켜주고 시간을 빛내주는 등불이라 말씀드립니다. 지난달엔 80 넘은 할아버지가 제 명리 입문반 수업에서 맨 앞줄을 지켜 놀라웠습니다. 연필 잡은 손이 떨려도 그 열정만으로도 교실 공기가 따뜻해졌지요. 셋째는 관계 자본입니다. 저는 강의가 끝나면 수강생들과 3355 동네 국밥집으로 향합니다.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다 보면 국물 냄새에 녹아든 삶의 향이 참 진합니다. 연락처를 나누고 손편지를 쓰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가족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 빈틈을 이렇게 메우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다는 건 노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넷째는 취미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글씨를 못 써 훈장님께 꾸중을 들었는데
50 넘어 서예를 배울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 화선지를 펴고 먹을 갈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느 날은 먹물향에 취해 2~3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취미를 가지면 시간은 느리면서도 깊게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기고 세상 보는 눈이 한 뼘 더 넓어집니다. 인생엔 예고 없는 돌발 사고가 찾아옵니다. 49, 교통사고로 갈비뼈 2대가 부러졌을 때 저는 명리 달력을 펼쳐두고 몸을 낮추라던 경고가 무섭도록 맞아떨어진 걸 보며 놀랐습니다. 물론 사고까지 막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달 예정했던 장거리 강연을 미리 온라인으로 돌렸고 건강검진을 받아 체중을 줄이는 계기도 얻었습니다. 명리는 이렇게 위험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고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는 방파제 구실을 해줍니다. 폭풍우를 막진 못해도 튼튼한 창문을 달아주는 셈이지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궁합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전엔 궁합이 안 맞으면 파혼이라는 말이 공공연했지만 저는 사람을 맞춘다기보다 서로를 조율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금 기운이 강한 사람, 저는 목과 화가 센 사람입니다. 젊을 땐 제가 돌진하고 아내가 제동을 거는 일이 잦아 싸움도 잦았습니다. 명리를 공부하고 나서 저는 아내의 신중함이 불꽃 같은 제 성향을 안전하게 담아주는 그릇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제가 가끔 그냥 해보자는 말로 집안 공기를 환기시키니 의외로 속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기운이 충돌이 아니라 합주가 될 때 가정은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부터 되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내 기운이 건강해야 좋은 기운과 맞물려 어떤 일이든 제때 빛납니다. 마지막 장으로 가볼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사주 앱에서 간단히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불안해합니다. 저는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주가 밥을 대신 먹여주지는 않는다. 스스로 밥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명리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선 22글자 청강과 지지만 익혀보자고 권합니다. 영어 알파벳도 26자입니다. 22글자를 익히고 5행간의 흐름을 생활 속에 대입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2해, 3해 꾸준히 공부하면 적어도 자신과 가족의 흐름 정도는 스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니 그 이해를 깊게 해주는 공부만큼 남는 투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정작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은 단순합니다. 팔자 8글자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일 뿐 발걸음을 떼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나만의 노동 가치를 만들고 마음 나눌 사람을 곁에 두고 취미로 삶을 채우는 내 기둥을 튼튼히 세우면 그 위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공기를 마시며 내일을 기대합니다. 내일이 매일 오늘만큼만 반짝여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저는 62해를 살며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만남을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에 궁금한 점이나 삶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고 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고요하지만 단단한 설렘으로 채워지길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